여러분, 제가 금값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벌써 3주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금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예, 상승 곡선을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이제 금값에 대한 예측도 굉장히 달라져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골드만삭스 미국의 투자은행입니다. 골드만삭스는요. 미국 경기가 경착륙하면 온스당 225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와우, 2250달러까지라니까 지금이 한 1860달러 정도 되니까 적어도 600달러가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600달러가. 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라고도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골드만삭스. 투자은행들은요. 하나같이 말입니다. 금값이 이제 올라갈 거다. 여러분 알다시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는요. 올 2분기부터 금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국내외 금융 투자자들이 올해 금 가격 예상한치를 보면 말입니다. 195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95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그만큼 시장에 금이 오를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건 예측입니다. 예측이 다 맞는다는 보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을 뒷받침하는 그 지표들을 보면 야 진짜 금값이 오를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 확실하게 듭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듭니다. 일단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금값이 작년 3월 8일 그때가 최고치였습니다. 2046.3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온스당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또 내려갈 때는 지난 9월 26일에는요. 온스당 1600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9월을 지나서 10월을 넘어서면서 말입니다.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꺾이지가 않아요. 2023년 1월 8일 현재 1869.7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죠. 제가 한 3주 연속 계속 금값이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지금 틀리지 않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것도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그러면 금값이 왜 올라갈까? 이제 왜 올라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금값이 왜 올라갈까는요. 이게 킹달러라고 이야기했던 아니면 갓달러라고 이야기했던 달러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달러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작년 10월 17일만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가 113.11까지 올라갔습니다. 113.11이라는 것은요. 2002년 2월에 116.60보다가 60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 달러의 가치가 2002년이면 닷컴 버블의 위기가 있을 때가 그때인데 그때하고 비슷할 정도로 달러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은요. 104.23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104.23, 104까지 떨어진 겁니다. 물론 104라는 숫자도 100이 넘은 숫자라기 때문에 이게 달러의 가치가 낮다고 생각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해 보면 낮은 숫자다. 달러의 가치가 왜 떨어질까요? 미국도 지금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해서 시중에 있는 달러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이거 심상치 않네. 이게 달러의 가치가 시중에서 달러를 흡입하면 올라가야 정상이지 왜 떨어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요. 금리를 올리는데 상대적으로 6개 통화라고 이야기하는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그리고 스웨덴의 크로네 이 6개 통화가
더 빨리 금리를 올린다는 뜻이에요. 더 빨리. 달러의 금리를 올리는 속도보다가 다른 나라의 통화에 대한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사실 유로화만 하더라도 지금 금리가 0% 수준에서 2.5% 수준으로 쫙 올라갔잖아요. 그죠? 파운드화도 그렇죠. 엔화도 사실은 안 올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장기 이게 국채에 대해서는 금리를 올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엔화도.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보면 지금 엔화는 안 올리다가 마이너스 0.1%의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다가 단기 국채금리는 놔뒀지만 장기 국채금리는 사실상 변동폭을 확대하면서 올린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게 올렸으니까 이게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게 시장에는요.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특히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 올리는 속도가 이제 멈추겠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의 금리는 2월 1일 날 올리고 3월 22일 날 그때도 FOMC가 개최되거든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개최되는데 그때가 마지막이 아니겠느냐. 시장에서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3월 22일이 마지막이 최종금리다. 그러면 지금 4.5%의 금리가 5%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예측이에요. 5%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미 지방의 연방준비제도 총재들이 5%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자꾸 꺼내고는 있지만 5%가 아니라 6% 된다는 이야기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따지면 이게 금리도 이제 최종금리 선에 닿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달러의 강세는 이제 멈춘다. 킹달러나 갓달러가 아니라 강달러 수준에서 멈춘다. 그러면 이게 그만큼 충격이 되고 그만큼 달러의 어떤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이게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말입니다. 금리 수준이 높아요. 그러면 대출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인데 대출금리는 8% 넘겠죠. 대출금리가 8%가 넘으면 과연 말입니다. 경기가 괜찮을까요? 경기가 안 꼬꾸라질까요? 이게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돈을 빌려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자 부담이 크고 이자 부담이 크다는 것은 소비를 그만큼 줄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가 꼬꾸라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럼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이야기는 결국 경제 위기 때는 금이다. 이 공식이 또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값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시장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많은 투자은행들도 이게 195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그 안팎으로 갔다고 전망하는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값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수요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금을 계속 사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2022년 2분기도 크고요. 이게 사들이는 금이 186톤이나 됐으니까요. 그런데 3분기에는 399.3톤까지 늘렸거든요. 다시 말해서 수요가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다는 뜻이에요. 수요가 크면 금이라는 게 공급이 무한정 늘릴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면은 이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요. 당연히 지금 금리가 최종금리까지 가고 고금리가 계속되고 경기 침체는 올 거고 금리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가정이 되면 금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고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사들이니까 이만큼 수요는 커졌으니까 공급은 그대로이면 이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막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안 오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경착륙이 된다는 게 골드만삭스도 가정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경기 침체가 안 오면 더 달라질 수도 있겠죠. 연착륙을 하게 되면 금값이 생각보다가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600원이 내려갔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지금 금을 사자, 지금 금을 사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을 실질적으로 많이 사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금이라는 게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값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도 금값 자체가 보면 1869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간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경기가 좋아진다고 가정을 하면요. 금값은 또 내립니다. 금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장기 투자 목적이라면 장기 투자 목적이라는 게 반드시 달립니다.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좋으면 금값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때 금을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말입니다. 금이라는 것은 내가 돈만 생기면 금을 사겠다. 이런 투자법을 가지고 금을 산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금을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많이 고민을 하시고 금을 사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을 살 때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붙습니다. 수수료가 붙고요. 거기에 대한 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수수료를 감안해서 금을 사야 된다는 것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금값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나도 금 살래 이렇게 생각하고 금 사시는 분 많습니다. 실제로도 금에 대한 수요량이 굉장히 큰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누차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수료 감안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부가가치세 반드시 감안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10%입니다. 수수료도 따라 다르지만 3%에서 5%까지 되는 데가 대부분이니까 15% 이상 수익이 나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기다가 세금까지 2천만 원 넘으면 세금까지 내야 된다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지금 금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금값이 워낙 올라가니까 오히려 금을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팔 수도 있는 기회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2,200달러 뭐 그렇게 올라간다면 금을 보유한 입장에서는 팔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금값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기가 나쁘면 금값이 올라가는 거 반드시 당연한데요. 반드시 말입니다. 이게 수익률을 따져가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금에 대한 투자법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투자를 하면 지금은 방법이 아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금을 보유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제가 위해서 이게 많이 올라가면 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